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6, 코스닥이 0.94 하락 마감하였어요. 셀트리온 오늘 2.83 하락했죠? 자, 그저께 떨어지고 어제 올라가고 오늘 떨어졌더니 또 힘드신 분들이 계시겠죠? 올라가건 떨어지건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항상 언급드렸죠? 20만원 밑에서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 기계적으로 일정별, 기간별로 따라서 월급날 올라가건 떨어지건 모아가게 되면 평균 단가는 맞춰진다. 지금의 한 주는 3주, 4주, 5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제 개인적으로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렇기에 전고점 돌파는 1차 목표이다. 그 기준점으로 해서 방송을 늘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2.40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2.60,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매크로가 지금 잠깐 볼게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0.9%, 다우가 1.12, 나스닥이 0.9%, S&P가 1.14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니케이는 0.37, 상해는 1.19, 항생은 2.38. 자, 니케이는 강보합권, 상해는 하락.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 그리고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직 방향타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단지 기술적 반등이었던 부분이고요. 시장의 향방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루한 변동성 장세와 또는 매크로가 또한 크게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또는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방향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 국채 금리예요. 미 국채 10년물이 4.07입니다. 자, 보면 미 국채 10년이 4%가 넘어갔다는 말은요.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냐? 아직 시장은 방향성은 절대 가늠할 수가 없다. 보게 되면 1일차가 급등했고요. 1개월물을 봐도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10년물을 보게 되면 아예 바늘로 찌를 것처럼 서 있습니다. 자, 미 국채 10년물이 여기에다 가상금리가 붙는 거예요. 미 국채 10년물이 바로 예금과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기준금리에다 플러스 알파 가상금리가 붙는다. 얘가 안정화되지가 않으면 절대 주식시장에 또는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돌아올 수가 없다. 얘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인 거고요. 달러가 초강세인 부분에 뭐가 있죠? 미국 물가가 있다. 전 세계 물가가 있다. 자, 현재 사우디에서 오펙 플러스로 해서 자,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가는 좀 떨어졌어요. 다행히. 자, 유가를 한번 볼게요. 국제유가를 보게 되면 WTI가 82.07달러. 다행히 떨어져 있지만 중요한 건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연준의 스탠스를 가늠할 수가 없다. 현재 시장은 0.75%가 CME 페드워치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95% 이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다음번 빅스텝, 또 한 번 빅스텝을 할지 그 부분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시장의 상승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마감. 자, 그리고 석유에 대한, 원유에 대한 증산. 그리고 중국 상하이 또는 중국에 대한 봉쇄에 대한 해제. 전 세계 락다운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활성화. 이 모멘텀이 확인이 돼야 이게 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뀝니다. 요게 첫 번째. 아니면 그냥 끝까지 올리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가버리는 거죠. 가기 전에 아니면 또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금리, 유가, 물가, 달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그때서야 연준이 바꾸던가.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여기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매크로 기준점은 크게 변동의 흐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승과 하락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시장은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여가고 있고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저는 참고만 합니다. 제가 말했던 게 지금 거의 뼈대이자 플랫폼이자 기준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0.19, 거래량은 39만 7천 주, 등락률은 2.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10%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위치에선 전혀 중요치 않다. 거래량이 일단 대량으로 실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네? 그러나 거래량이 얼마 없는 찔끔 없고 바닥권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은 전혀 의미가 없다. 자,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6.59, 거래량은 43만 7천 주, 등락률은 2.40 하락 마감하였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5%대,
그리고 거래량은 74,000주. 그리고 등락률은 2.6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과 창고를 한번 보고 오시죠. 10월 18일 기준 공매도 누적 잔고율은 0.76. 셀트리온 기준 헬스케어 기준 1.29.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1.25. 신용 잔고 비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거는요, 결국 위에서 누르는 물량 자체가 가볍다. 현재 걔네도 물량이 많지 않죠? 공매도 누적 잔고가 1200만 주대에서 200만 주대로 줄어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3000만 주대에서 800만 주대로 줄어 있죠. 쟤네 또한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찌라시 나오는 것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자, 오늘 매수의 JP모건. 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알고 계시죠? 제 방송을 최근에 계속 보셨던 분들은 JP모건 하루 이틀 3일 들어오면 또 밉니다.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치게 만들어서 물량을 계속 뺏어오겠죠. 개인의 수백만 주, 150만 주 되는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나란히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신한 또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물량 중에 하나이죠. 삼성도 왔다 갔다 한다. 얘네도 주창구이죠. 즉 현재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창구를 좀 들어왔던 걸 보면 모건 스탠리가 좀 장중에 들어왔어요. 얘네는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JP모건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은요,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기간이 24,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24,000주. 기간의 매도는 금융투자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18,000주. 오늘 연기금은 17,000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의 한 달 기준 23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이에요. 전혀 바뀐 게 없고 수백만 주대를 현재 매집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도 13,000주, 어제는 61,000주.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외국인 포장만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공매도와 검은머리와 주창구들이겠죠. 진짜 대량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가 쇼커버되고 공매도가 떠나가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진짜 찐 외국인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명실상부한 회계상의 장부 또한 3, 4병이 되게 되면 글로벌 빅팜으로서의 위용을 갖춰 나가고요. 실적이 성장 기반 위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직판 성장물과 그리고 램시마 SC와 램시마 영역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꽂고요. 그리고 신약 또한 개발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라인업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에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라인업 자체가 전세가 10조 이상의 라인업의 제품들이 앞으로 10개 이상 장착이 되게 된다면 그 위용을 갖춰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82만 주가 나란히 외국인과 기관으로 43만 주, 약 40만 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5대5 비중으로 6대4 비중으로 개인의 물량이 한 달 기준 작은 기름에서도 넘어가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보면 금융투자 42,000주 한 달 기준, 오늘 24,000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의 수급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즉 바닥권에서 지들끼리 모아가고 있다. 그거를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선수의 모습을 따라 하셔라. 세력들의 모습을 따라 하셔라. 그게 큰 그림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26,000주 담았고요. 개인이 56,000주, 기관이 8만 주 매도했는데 그 중심은 금융투자였다. 그러나 한 달 기준 60만 주를 담았다. 8만 3천 주 중에서 오늘 약 6만 주를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요. 투신이 17,000주, 나머지는 눈치 봤습니다. 사모펀드 8,000주, 연기금은 476주. 그래서 헬스케어 또한 연기금이 수급의 중심이에요. 기간 중심. 그래서 현재 110만 주 개인의 물량이 기간 100만 주, 무려 100만 주 넘어갔는데 그중 60만 주를 금융투자가 수급의 중심이었고 한 달 기준으로는 오늘 찔끔 매도했던 거고요. 사모펀드가 약 20만 주, 투신이 12만 주, 한 달 기준 100만 주의 물량을 110만 주의 물량을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와 투신이 담아갔던 부분입니다. 자,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셀트리온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2만 주 개인이 담았는데요. 외국인이 한 6천 주, 기관이 14,000주, 그중 금융투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다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눈치 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에서 오르고 내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또한 한 달 기준 개인의 20만 주 물량이 나란히 5대5 비중으로 외국인과 기관 10만 주 정도씩 넘어가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한 달 기준 9만 5천 주를 담았습니다. 사모펀드와 투신 15,000주, 11,000주. 요건 참고 부분이고요. 금융투자가 현재 기간 내 한 달 기준 수급의 셀트리온 제약 기준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도 1,400주 찔끔 들어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1조 4천억 한 달 기준 담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거래일 기준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다. 즉 방향성은 외국인이 판단했었을 때 현재 한국 증시가 좀 싸 보인다. 환율은 튀었지만 더 튀지 못하죠. 막 미칠 정도로 급등이 나오는 슈팅이 나오진 않아요. 정고점 돌파하면서 정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은 안 나오지만 그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미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돼야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47만 7천 주. 전날 대비해서 대략 한 2만 2천 주 정도 늘었어요. 찔끔 늘었습니다. 다시 줄어듭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흐름에서 추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뭐든지 흐름이 중요하죠. 흐름이 꺾이고 있으니까 대차 잔고도 흐름이 꺾여서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공매도 누적 잔고도 꺾여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실적 성장과 매크로 그리고 3, 4합병 요게 중요합니다. 요 기준점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항암제약부에 최대 4조 쓴다. 셀트리온 2단 기술 도입. 자, 항암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죠. 항암제에서 미래 보는 셀트리온 당연한 부분이죠. 전생의 고령화로 인해서 암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병이죠. 사실 인간은 암으로 죽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더불어서 고령화로 인한 질환의 첫 번째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항암제 시장, 심혈관 질환, 그리고 면역계 질환, 그리고 감염성 질환, 뇌 질환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항암제 시장은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베그젤마가 언급되고 있고요. 허주마, 허셉틴, 자, 헐투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ADC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레고캠, 익스타, 그리고 AB프로, 주가적인 또 어제 언급되었던 피노바이오, 3세대 ADC 링커 페이로드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항체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ADC가 집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항체에다가 링커와 페이로드, 톡신 기술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이거를 신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FDA에서 임상 이상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탁월하게 된다고 한다면 임상 속도에 대해서 신약을 특허를 내줄 수 있는 속도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미 ADC는 전 세계 글로벌 바이오텍 중에 첫 번째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미 24조 원을 들여서 기술을 사왔다는 부분을 보면 무려 24조 원입니다. 회사 하나 인수하는데 24조 원을 사온다는 거는요. 그룹의 미래로 이미 투자를 분명히 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 셀트리온 또한 항암제에 대해서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와 키트로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인프라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추후 항암제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로 영역을 확장하고 바이오베터와 신약까지 확장을 합니다. 세 번째 항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9조 원대 오리지널 시장 공략 채비 직판으로서 확장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거듭난다. 바이오시밀러 해외학회에서 우수한 품질을 증명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좋은 평가. 자, 학회에서 다시 한번 또 인정을 받고 직판으로서. 자, 그리고 미디어에서 또한 또 사보험사 의약품에 등재가 되고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자, 라인업이 좀 커지죠. 허주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여기에 신약까지 갖고 가게 된다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얼먹을 드릴게요. 자, 보통 여기에 암이라는 거는요. 항암제가 암세포가 나오면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번식을 하게 돼요. 왜? 종양 미세화 환경이라는 걸 뿌려요. 죽지 않고 뿌리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얘를 알아보고 죽여야 되는데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관물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옵디브와 키투를 투여하게 되면 이 종양 미세한 거를 걷어버립니다. 근데 암 환자는 T세포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면역세포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양 미세한 거를 걷어버릴 수 있는 옵디브와 키투르다. 자, 그리고 케미컬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베그젤마가 그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 여기에 ADC, 요거까지, 자, 이거를 다 제품으로서 임상이 진행된 거죠. 병용 임상.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 없는 게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로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 지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는 저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순위에 등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유플라이마, 차후 나오는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스텔라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그리고 신약과 이 부분에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셀트리온은 추후 매년 들어가는 연간 투자 비용, R&D 비용이 수조 원대에 들어가는 글로벌 빅팜의 위용을 저는 가지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IT까지,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저는 앞으로 반드시 이뤄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동의해야 될 이유이다. 셀트리온 그룹 16년 나눔 활동, 맞춤형 지원 확대, 올해 4천여 가구 대상 활동을 전개한다. 연말까지 꾸준히 확대 계획.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죠. 당연한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 관련 존슨앤존슨 매출.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존슨앤존슨 3분기 매출이 발표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제품들 중에는 셀트리온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팜 중에 하나이죠. 레미케이드, 스텔라라, 트램피어, 다잘렉스, 심포니. 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출시 이전에는 분기 약 18달러까지 기록하였으나 이번 3분기 매출은 5억 5,800만 달러입니다. 이 선봉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겠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리고 아직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미안해 라고 하면서 지금 딱 위트를 남겨주셨던 부분이고요. 이 시장을 전 세계에서 셀트리온이 잠식해 나가고 있고요. 이미 유럽에서 50% 이상, 미국에서 30%, 그리고 40%에 육박하고 그 시장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꽂습니다. 신약으로서, 바이오 베터로서. 그리고 레미케이드, 휴미아, 엠브럴, 그 시장을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 잠식해 나갑니다. 여기에 유플라이마가 또한 출시를 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4종 제품들의 매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4종은 아직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전이라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파란색 스텔라라, 그리고 빨간색 나잘렉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심포니, 트램피어 다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4제품 합계 분기 무려 60억 달러입니다. 자, 분기에 60억 달러, 분기에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억 달러, 즉 30조 이상의 시장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시장도 나중에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레미케이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존슨아,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너희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 대신 셀트리온 제품들이 출시될 때까지 시장을 많이 키워 많이 팔아먹어라. 그리고 나중에 30%만 셀트리온에게 줘. 알았지? 2028년 그날까지 이 시장에 30%를 셀트리온에 가져오게 된다면 지금 매출액 2조대에서 4조대에서 6조대에서 10조대에서 15조대까지 우리가 2022년, 2023년, 2024년 셀트리온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하락만 할 수는 없어요. 4년 동안 박스권이었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년 동안의 박스권이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하락을 할까요? 지금 이제 또 많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 방근에 있어요. 달려나갈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파하면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이다. 회사 규모가 이미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건 주가와 내 마음뿐. 흔들리는 건 다시 한번 주가와 내 마음뿐.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해 나가면 실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